중국의 축구는 흔히 소림 축구로 불립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미로 이렇게 불렸죠. 중국이 원래 수천 년 전부터 축구와 유사한 축구를 즐긴 사실을 은근하게 말해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아직도 진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다릅니다. 중국 축구가 거칠기로 유명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중국과 경기를 하는 국가들의 선수들은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너무 심하게 다쳐 선수 생명이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러니 어떤 나라가 중국과 친선 경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중국 대표팀이 매년 A매치를 할 상대국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5일 메시의 아르헨티나와 호주 경기가 베이징의 노동 경기장에서 열린 것이 단적인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중국과 아르헨티나 또는 중국과 호주의 경기가 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제3국에서 양국의 대표팀이 A매치 경기를 했습니다. 한국도 거칠기로 유명한 중국의 소림 축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친선 경기를 가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같은 날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4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중국과 친선 경기를 했네요. 아마도 감독이나 선수들보다는 양국 협회의 의중이 많이 작용했겠죠. 결과는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한국의 3대1 완승이었죠. 중국 심판이 일방적으로 자국에게 유리한 판정을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문제는 이 경기에서 한국의 스트라이커 엄원상 선수가 중국 선수의 거친 파울에 크게 다쳤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명불허전의 소림 축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행히 엄 선수는 선수 생명이 끝날 정도의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당장 국내 축구 팬들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한국 선수들도 찜찜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19일 다시 열리는 친선 경기 2차전을 편한 마음 상태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이처럼 중국이 매너에서도 경기에서도 지자 중국 팬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한국에게는 안 되는가 하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네요. 공안증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자조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 결과를 보도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어느 정도로 상심했는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메시를 불러 그의 플레이를 본 김에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도 불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한국 대표팀을 불러 A 대표팀 친선 경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아닌가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손 선수를 아예 중국 슈퍼리그로 데려오자는 일부의 주장도 눈길을 끄네요.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 같으나 세상 일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박항서 감독을 데려오자는 여론도 조성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중국에서 뛰었고 현재 최강희 감독이 산둥 타이산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겠네요.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대단한 국력을 보유한 G2 국가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바람대로 월드컵 개최나 출전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월드컵 우승은 아주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 축구의 문제점들이 먼저 완전히 해결돼야 합니다. 승부 조작 등으로 인한 부정부패 등을 일소하고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될 때 메시처럼 손흥민 선수나 박항서 감독도 중국의 눈길을 돌리지 않을까 싶네요. 중국 소림 축구의 파이팅을 기원하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